네, 24일에는 제가 황매산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찍었던 식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물봉선 중에서 가야 물봉선인데요. 추정이긴 한데 맞는 것 같아서, 가야 물봉선은 일반 물봉선보다 꽃색이 더 진하고요. 가야산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가야 물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좀 더 작은 것 같고요. 가야물봉선의 특징은 꽃줄기 아래쪽에 이 가시 같은 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도 보시면은 꽃 잎의 뒷면도 보시고 꽃도 보시는데 꽃줄기 아래쪽에 가시 같은 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야물봉선이었습니다. 네, 이 식물의 이름은 바보엽기입니다. 엽기와 비슷하긴 한데 털이 있고요. 잎에 흑색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없고요. 열매가 세모진 것이 엽기와 다르다고 합니다. 잎은 어긋나기를 하고 있고요. 꽃은 이렇게 아래를 향하면서 드문드문 달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바보엽기였습니다. 네, 이거는 빗살 서덜치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동정문의를 했는데 이게 꽃이랑 잎이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아서 일단 사진으로만 찍었습니다. 비슷한 각슈치도 있고 버들분치도 있는데요. 전문가분들께서는 빗살 서덜치라고 동정을 해주셔서 일단 빗살 서덜치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징그럽게 생겼죠? 네, 천남성 열매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거꾸로 서 있는데 이게 말라서 열매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천남성이 그 코브라 같은 불연포 안에 들어있는 열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초롱꽃목의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쇠서나물입니다. 모련채나 쇠새나물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쇠서나물의 특징은 바로 줄기와 잎에 이렇게 거친 가시 같은 거칠거칠한 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쇠서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비슷한 식물로는 주홍서나물과 붉은서나물이 있는데요. 꽃은 거의 민들레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꽃 색깔이 흰색과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여서 생각보다 예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봐도 꽃색이 굉장히 예쁘죠. 하지만 이 줄기에 잎에 거칠거칠한 이 털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생각보다 쉬웠고요. 거치는 없는데 잎에 잎맥도 별로 뚜렷하진 않고요. 줄기에 보시면은 이런 거칠거칠한 털가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잎에도 많이 있고요. 어린 잎은 나물로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약성도 있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가지 효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쇠서나물이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산비장이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식물들이 참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잎이 깃골로 완전하게 갈라지죠. 그리고 갈라진 잎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 끝부분을 보시면 약간 자주색, 검은색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약간의 털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주색, 약간 엉겅퀴 같기도 한 꽃이 피는데요. 이 녀석은 꽃이 피는 개체는 아니고요. 이제 막 자라나는 개체 같아요. 여러 해 살이풀이라서 아마 내년에 꽃을 피울 개체 같습니다. 그래도 잎이라도 만나서 반가웠던 산비장이였습니다. 황매산에서 만났던 가장 예쁜 꽃 중에 하나인 용담입니다. 얼마 전에 산약초타운에서 용담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꽃이 피진 않았었고요. 거기는 이제 춥지가 않은 데여서 키가 엄청 컸는데 이제 원래 이렇게 키가 많이 크지 않는 식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산도 높고 춥기도 해서요.
잎은 그 긴 피침형이고요. 잎맥이 3개만 보이는 좀 특이한 잎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색깔은 지금 연하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짙은 신비로운 남색에 가까운 정말 예쁜 꽃입니다. 네. 그리고 어린 싹과 잎은 식용을 하고요. 뿌리를 용담이라고 하는 한약재로 쓰는데 이 생양명이 이름이 된 것 같고요. 고미건이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고미건이제는 쓴맛으로 맛 감각을 자극하여 위 기능을 증강시키는 약이라고 하네요. 네, 용담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용담과의 식물인 쓴풀입니다. 꽃은 하얀색이고요. 이 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풀인데요. 뿌리에서 쓴맛이 강한 성분이 있어서 쓴풀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볼 자주 쓴풀과 마찬가지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생양명은 당약 또는 고초, 그러니까 쓴풀이라는 이름이죠. 꽃을 포함한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자주 쓴풀도 같은 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쓴다고 하네요. 함유 성분인 스웨르티아마린은 위장이 허약한 사람에게 건의작용을 해서 소화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약초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건의제, 지사제, 회충, 요충 등의 구충약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꽃이 예쁜 쓴풀이었습니다. 네, 산지에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조밤나물입니다. 잎의 형태를 잘 보시면 결각은 거의 없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꽃이 없었고요. 꽃을 보시면 민들레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네, 꽃이랑 잎의 모습을 잘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가지가 약간 갈라지고 줄기 잎은 어긋나고 꽃이 필 때 밑부분의 잎은 마르고요. 중앙에 달린 잎은 바속골,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약간 있습니다. 꽃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피는 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조밤나물이라는 이름이 있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네, 황매산 1편의 하이라이트 자주 쓴풀입니다. 이 꽃이 아까 쓴풀하고 거의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꽃도 약간 보랏빛이 나고요. 식물 전체에도 약간 자주빛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꽃도 더 크고 예쁜 것 같아요. 수술도 참 특이하고 큰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담보다 쓴맛이 1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각처에 살고 있고요. 네, 뿌리는 노란색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쓰다고 해요. 용담과에 속하고요. 가을에 채취해서 말린 잎과 뿌리를 당약이라고 해서 건의제와 지사제 등으로 쓴다고 합니다. 약을 떠나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